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경기 드디어 마티스텔이 토트넘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경기의 모습들을 보면 마티스텔의 가능성도 볼 수가 있었지만 마티스텔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의문도 남았었던 경기였어요. 일단 마티스텔은 이 선수가 잘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잘하는 선수인데, 마티스텔을 가운데 두는 것이 좀 안 좋은 이유는 마티스텔이 원톱보다는 투톱에 어울리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티스텔을 투톱으로 배치를 해버리면 마티스텔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마티스텔을 미넨에서도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왼쪽에 두면서 마티스텔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도 맞추면서 마티스텔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최전방 공격수랑 투톱처럼 플레이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왼쪽 풀백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이러한 형태였죠. 왼쪽에 바이에른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이러한 역할을 어제 그렇게 잘 주지 못했습니다.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됐는데,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는 손흥민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랑 마찬가지로 풀백들이 오히려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풀백을 따라서 가운데로 쏠리는 순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퍼지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그래서 마티스텔이 측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마티스텔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 볼을 잡게 되면 결국에는 돌파 이후의 크로스 혹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티스텔은 온더볼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침투를 잘하는 유형의 선수였지, 볼을 잡았을 때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 능력이라던가 플레이 메이킹, 경기를 풀어주는 이러한 능력은 부족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 그런 역할을 어제 맡긴 거예요. 예를 들면 테리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 넓은 공간에서 스펜스가 달려갈 때 이 공간으로 마티스텔이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스펜스가 뛰어가지 않을 때 뒤쪽에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직접 안쪽으로 접고 가거나 측면으로 치고 달리는 이런 돌파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티스텔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마티스텔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 마티스텔이 이렇게 측면 지역에 딱 달라붙어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요 위치에 많이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내려오면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안쪽에서 베리발 그리고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들어가는 선수들을 보고 패스를 적절하게 찔러주는 플레이가 나왔었죠. 근데 마티스텔이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빠르게 건네주지 못하고 상대가 압박을 하는 타이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가 못 나가고 결국에는 압박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패스를 못 내주고 마티스텔이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백패스를 하고 본인은 다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마티스텔이 측면에서 패스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마티스텔에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이제 베리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베리발을 막느라고 못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서 마티스텔이 1대1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다가 본인을 마크하는 선수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처럼 마티스텔이 측면에서는 돌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패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오히려 토트넘이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이 두 번째 실점 장면인데, 마티스텔이 측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원하는 건 마티스텔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마티스텔을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 들어가는 스펜스, 그리고 스펜스에게 마티스텔이 패스를 보내주는, 그러면서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도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그런데 마티스텔이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가 굉장히 부정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티스텔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스펜스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패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기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스펜스가 달려 들어가다가 볼이 끊겼기 때문에 끊긴 이후에 아스톤 빌라가 공격을 전개해버리면 스펜스가 올라와 버린 그 공간이 그대로 비게 돼요. 그래서 아츠그레이가 혼자서 중앙 공간과 측면 공간을 모두 마크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습을 당할 때 마티스텔의 이 패스 미스가 결국에는 아츠그레이가 수비를 하러 들어갈 때 스펜스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고 측면 공간은 측면 공간대로 나는, 그래서 중앙 지역으로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올 때 아츠그레이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를 막는 순간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두 번째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실점을 할 때까지는 포스테콜루 감독이 마티스텔을 왜 측면에 배치를 시켰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너무나 잘못된 역할을 줬다는 것이 드러났던 경기였는데 두 번째 실점을 하자마자 결국에는 마티스텔을 최전방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를 시켰죠. 그래서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이런 역할을 손흥민이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티스텔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니까 어떤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에게 끌려 나갔을 때 수비가 이 공간을 향해서 마티스텔이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침투하는 플레이가 결국에는 마티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빠른 스피드를 통한 뒷공간 침투, 이 역할인 건데 이 역할을 마티스텔이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스톤 빌라가 심지어 라인을 좀 높이는 팀이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번에는 포로가 볼을 잡았어요. 그래서 수비가 약간은 측면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마티스텔이 가운데에서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포로가 패스를 보내주는 건데 이때 마티스텔이 상대의 중앙 수비수들보다 먼저 달려들어가서 포로의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비수들이 그리고 모두 마티스텔의 스피드가 빠르니까 마티스텔을 향해 딸려 들어갔죠.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클루세프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마티스텔이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수비수를 본인이 다 끌어당긴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아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측면으로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한 명 한 명씩 끌려 나오는 순간 가운데서는 마티스텔이 뛰어가고 있고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마티스텔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한 번에 뒷공간 침투를 성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비수들이 달려 들어가 보지만 마티스텔의 스피드가 한 발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티스텔이 이 공간에서 먼저 패스를 받아서 또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 공간으로 어떤 선수든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티스텔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티스텔이 볼을 잡을 때 무려 3명의 선수가 마티스텔에게 끌려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뒤쪽의 공간도 넓게 발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할 때도 마티스텔이 이 공간 침투에 대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클루셉스키가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때 가운데에서 마티스텔이 수비수랑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빠져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수비수가 일단 마티스텔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마티스텔의 움직임을 보고 클루셉스키가 일단 패스도 잘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티스텔이 오른발을 쭉 뻗으면서 한 번에 이 패스를 다이렉트로 득점에 성공을 시키는 결정력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티스텔이 이렇게 원톱 자리에서 이 선수가 배치가 됐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마티스텔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걸 원톱 자리에서 잘 해주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마티스텔이 마지막 즈음에 원톱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앞쪽에서 아스톤 빌라가 압박을 잘 안 했어요.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공격수들이 앞쪽에서 압박을 안 했고 오히려 수비수들은 올라오면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나오게 되고 이 공간으로 마티스텔이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침투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압박을 안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 리버풀전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서 강하게 달려드는 순간, 이 순간 탈압박이 안 될 때 최전방 공격수인 마티스텔에게 어쨌든 패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티스텔에게 패스가 건너가는 순간 마티스텔이 등을 지는 플레이가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마티스텔이 똑같이 보여주는 건데, 마티스텔이 그렇다고 해서 원톱 자리에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톱으로 활용이 많이 됐다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케인이라던가 슈퍼모팅, 키가 큰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면 그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마티스텔이 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최전방에 케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때 뒤쪽에서 마티스텔이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에서 앞쪽에 있는 케인이 볼을 잡아서 돌아서면 이때 마티스텔이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이제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수비가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마티스텔인데, 원톱 자리에서 지난 리버풀전에 생각을 해보면 마티스텔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원톱의 역할은 마티스텔이 패스를 받을 때 등을 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힘에서 밀려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티스텔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기본적으로는 원톱 자리에 누군가 있고 밑에서 원톱 공격수가 버텨주는 동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침투형 공격수라는 것을 얼마나 토트넘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측면에 두게 된다면 현재 토트넘의 전술에서는 플레이메이킹도 좀 해야 되고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술에서 측면 공격수의 역할이 잘 안 맞고, 원톱으로 배치가 됐을 때는 스피드가 빠른 것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스가 토트넘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원톱 자리에서 전방 압박을 당할 때 내려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히샬리송이나 솔랑키와 함께 마티스텔이 투톱이 배치되면 그런 미드필더 라인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두 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티스텔을 어떻게 토트넘이 활용을 할지도 지난 리버풀전과 이번 아스톤빌라전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어떻게 녹아들게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마티스텔이 이제 임대를 와서 4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뛰게 되는데, 4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지금 토트넘이 소모가 되는 금액이 마티스텔의 연봉까지 합해서 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비싼 금액이고, 이 비싼 금액 때문에 맨유나 다른 팀들이 섣불리 접근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티스텔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겨울 이적 시장의 성과를, 또 이제 후반기의 성과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와 연관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마티스텔이 어쨌든 토트넘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뛰게끔 만들어야 마티스텔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에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스텔을 영입을 하고 싶다면 마티스텔의 이런 활용법을 빨리 찾아내서 마티스텔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